네, 월요일 이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정성의 이동훈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요, 이 코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지 살짝 설명해 주세요. 네, 매주마다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회생 및 파산 등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법전 대응을 설명하거나 이달의 주요 판결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요. 법률이라는 게 조금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법률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법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요.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달리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인주책이 되는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 및 수사기관에서 대응 방법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뭐 자녀를 납치했다 이렇게 뭐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좀 새로운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사례는 뭔가요? 네, 일단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울산에 사는 고 둘리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년 남들이 다 한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제3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은 둘리 씨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작년에 빌렸던 대출의 만기 역시 다가오고 있어서 금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찰나 최저이율로 금 3천만 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김미영 팀장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자 굉장히 많이 받지 않나요, 보통? 네. 급한 마음에 둘리 씨는 김미영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미영 팀장의 요구에 따라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 현황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김미영 팀장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중에 자신과 연계되는 은행이 있고 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둘리 씨의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줄 테니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예. 그래서 이에 둘리 씨는 급한 마음에 통장 등을 택배로 보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김미영 팀장의 대출금 입금 연락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며칠 뒤 걸려져 오른 전화에 길동 씨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진짜 그럼 고둘리 씨는 진짜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범죄자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둘리 씨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뭐예요? 이 경우 둘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 방조와 별도로 통장 등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중에서도 통장 대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사례로 둘리 씨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둘리 씨. 그래도 여전히 돈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 5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이수연 팀장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네.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수연 팀장 역시 둘리 씨에게 통장하고 뭐 체크카드 만들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이수연 팀장은 김미영 팀장과 달리 통장을 요구하지 않고 둘리 씨에게 대출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올리기 위해서 둘리 씨가 가지고 있는 제3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둘리 씨가 그 돈을 갚으려고 대출을 문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노련한 이수연 팀장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네. 자신의 권한으로 일단 제3금융권 대출을 갚을 금액을 먼저 대출해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다만 처리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3금융권 대출 담당 직원과 함께 일을 처리할 테니까 자신들 팀원 명의로 금 300만 원이 입금되면 30분 뒤에 자신이 알려주는 제3금융권 대출 담당 직원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입금 과정에서 이수연 팀장은 300만 원 입금되면은 30분 안에 체크카드로 커피 하나를 꼭 사 먹으라고 합니다. 왜 커피는 뜬금없이 왜 사 먹어야 돼요?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건데 네. 금융감독원의 의심거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간에 거래관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진짜 치밀하네요, 이 사람들. 그렇지요. 둘리 씨는 그러면 이수연 팀장이 시킨 대로 돈을 받고 커피를 사 먹은 뒤에 돈을 송금했겠네요. 네.
그 둘리 씨는 이수연 팀장이 시킨 대로 했고 이를 지켜본 이수연 팀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줄 테니 또 다른 제3금융권 대출 역시 해결하자고 합니다. 네. 이에 솔깃한 둘리 씨는 다시 이수연 팀장이 알려준 팀원으로부터 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김밥을 사 먹고 30분 뒤 이수연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네. 이렇게 몇 차례 이수연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보내고 난 뒤에 이수연 팀장은 둘리 씨에게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남은 대출금이 실행될 것이므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둘리 씨는 이제나 저제나 이수연 팀장이 대출 실행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전화입니다. 아, 그러면 세상에 둘리 씨에게 입금된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그 돈이죠? 그렇지요. 세상에. 또한 그 둘리 씨가 이수연 네.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입금한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네, 이번엔 좀 특이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둘리 씨로 이어갈게요. 네. 두 번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둘리 씨. 어느 날 일본계 저축은행 팀장으로부터 땡성과 연결된 땡협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면 일정 금원을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네. 여전히 돈이 필요한 둘리 씨는 이에 혹하여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일본계 저축은행 팀장은 자신들이 일본으로 바로 송금할 경우 세금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일본과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볼 겸 세금을 절세할 겸 가상화폐로 일본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정부 시책으로 새로운 계좌 개설이 되지 않아 둘리 씨가 가지고 있는 땡스과 연계된 땡형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면 송금 금원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네. 작년 가상화폐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의 개설을 제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둘리 씨는 위 저축은행 팀장의 말에 따라 팀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송금받은 금원 1%를 제하고 땡섬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저축은행 팀장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하루 뒤에 은행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또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둘리 씨의 경우 또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나요?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모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자인지 또는 이용당한 수준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로 의심하게 됩니다. 네. 둘리 씨는 전반적으로 사기의 공범 혹은 사기 방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면 둘리 씨도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람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둘리 씨가 수사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좋은 것은 대출 피싱에 전화를 걸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둘리 씨는 수사기관에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은행 계좌들이 거래 정지가 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수사기관에 바로 달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것 같다고 자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김미영 팀장 등과 전화통화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사안의 중대성 및 재질의 심각성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오늘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피해가 없도록 청취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정성의 이동훈 변호사였습니다.